편입수학은 네. 패턴화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르치시는 분들마다의 이제 분석들이 조금 다른데 저의 분석에 의하면 4문제 중에 3문제는 패턴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구체적으로 매년 묻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공식을 써서 이대로 풀이만 하면 답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많이 정해져 있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울 양이 많아서 이것들을 배우면서 앞에 걸 또 까먹어요. 네, 그걸 너무 이제 방대하니까. 네, 방대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누적 복습을 통해서 많이 메꿔야 되고, 네. 네, 망각과의 싸움입니다. 약간 좀 네. 암기 과목 느낌도 살짝 드네요. 그러니까 그게 네. 암기는 아니지만 보통 암기 과목들이 네, 범위가 엄청 넓고 네. 그것들을 뭐 엄청 깊이 있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좀 네. 얇게 암기하되 그것이 원체 많다 보니까 네. 앞에 거 배워 나가면서 네. 그 전에 배웠던 걸 까먹어 나가는 네. 약간 이런 맞아요. 형태잖아요. 그래서 네. 회독을 많이 해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패턴화라고 말씀하신 거고 계산 속도가 중요하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타임어택식의 네. 시험이 되기 때문에 네. 보통 일반적인 학교들이 시간 제한이 좀 짧은데 많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고, 보통 몇 분에 몇 문제 풀게 하나요?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른데 네. 일단 영수 통합형이 있고 영수 분리형이 있어요. 아, 예. 근데 영수 통합형은 뭐 예를 들어 성균관대 이러면은 영어 25문제, 수학 20문제, 뭐 90분 알아서 운영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영어를 빨리 풀어내면 수학의 시간의 확보가 되고 막 반대가 될 수도 있겠고, 근데 보통은 다 못 풉니다. 네. 합격하는 학생도 다 못 풀기 때문에 그렇구나. 빨리 계산을 해가지고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고요. 이제 영어도 사실 난이도가 좀 많이 높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빨리 맞춰야 되는 능력도 좀 많이 대항을 해야 돼요. 고민해서 맞추는 것보다 네. 고민을 덜하고 맞추는 것도 능력이라고 보는 시험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패턴이 잘 정해져 있는 문제는 사실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남들보다 빨리 맞춰서 다른 어떤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해서 걔도 맞추고,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생기고 네, 이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분리형 시험에서는 수학만 본다면 그 보통은 한 몇 분에 몇 문제를 요구하나요? 그것도 학교마다 많이 다른데, 일단 영수 분리형이라고 하면 영어 수학을 같이 보는 학교라면은 일반적으로 영어를 먼저 보고 예.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갖고 수학을 따로 봅니다. 예, 예. 이런 학교가 있고요. 영어가 토익으로 대체되기도 하고요. 편입 수학만 응시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편입 수학만 응시하는 학교 중에 대표적인 학교가 중앙대학교인데 중앙대학교는 30문제 60분. 30문제 60분. 네, 그럼 좀 2분씩. 많이 쫓겨요. 네. 계산 속도가 진짜 중요하긴 하네요. 그러면 그 커리 과정에서 이렇게 속도를 높이는 이런 연습들도 실제 많이 하나요? 파이널 때 이제 타임어택이라고 해서 타임어택. 제 컨텐츠 따로 저의 컨텐츠입니다. 예. 저의 컨텐츠인데 예. 네, 시간을 10분을 재고 10문제를 푸는 연습을 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하네. 일부러 수학 문제인데 한 문제에 1분. 1분입니다. 네. 대신에 이거는 어느 학교에나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제작을 해서 그런 연습들을 시키고 하는데 그게 좀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저가 언뜻 들어도 좀 매력적이에요. 컨텐츠 자체가. 그리고 학교마다의 조금 특성도 있어요. 네. 뭐 한양대만 출제하는 뭔가가 있고, 예. 뭐 성균관대만 출제하는 뭔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 학교를 목표로 하면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출 분석을 해서 시험장 들어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그 컨텐츠도 파이널 때 진행을 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한 건대 라인 정도까지 해서의 중위권, 인서울 중위권까지는 그 패턴화가 잘 되어 있는 문제들만 잘 맞춰도 합격을 합니다. 네. 아니 이 말씀은 네. 타임 어택만 잘해도 네. 중위권까지는 갈 수 있다. 서울 중위권까지.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상위권에 가려면 서성을 목표로 하려면 예. 아무래도 그래도 남들보다 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해도 그것도 맞춰야 된다. 예. 네. 그렇구나. 근데 이건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문과 출신인데 네. 편입 수학 적응 잘해서 네. 공대나 막 이런 데 간 거예요. 네. 대학 가서도 괜찮을까요?
그것도 좀 걱정되네. 그게 네. 이제 수험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문과 출신인 학생들이 편입 수학을 할지 말지 주저하는 가장 큰 고민이 예. 어차피 붙어도 적응 못할 거지 않냐 네, 네. 하는데 편입 입시 준비하는 거 반만 해도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대학 공부를 지금 입시하는 거에 절반만큼만 네. 투자해도 할 수 있어요. 네, 졸업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그럼요. 학점 잘 봤는데 문제 없다. 네. 평범한 학생도 과연 극복이 되는 시험인가의 질문에 네, 네. 뭐라고 답변을 해주셨냐면 네. 5, 6등급까지는 다 1년 정도만 공부해도 네.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8, 9등급은 네. 좀 더 네. 공부 기간을 갖자. 뭐 재수든 뭐 이렇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편입 수학을 출발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되게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뭐 인수분해부터 출발해가지고 예. 뭐 지수 법칙이나 그다음에 기본적인 로그 사실 예. 새로 다시 배우긴 하는데 뭐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거 있죠. 뭐 2차 방정식 이런 것들부터 출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이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조금 낮아서 누구나 좀 도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학생들이 저 수학에 자신이 없어요 해서 왔는데 잘해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3월 달에 약간 고민을 하던 문과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수학을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엔 한 6, 7월에 결정을 한 거죠. 수학을 하기로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좀 그래도 잘 가긴 했지만 그럼 좀 안타까운 게 3월부터 했었으면 좀 더 잘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 이런 그 거죠. 학생은 네. 자신의 수학의 재능을 몰랐던 거죠. 몰랐죠. 그 학창 네. 시절 내내 몰랐던 거죠. 네. 어쩌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 네. 예. 좀 자기한테 잘 맞는 어떤 선생님을 만났으면 또 네. 나한테 수학적 재능이 이런 게 있었구나를 진적 좀 알았을 텐데. 알 수 있을 예. 텐데. 네. 일단은 만약에 편입을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 중에서 좀 고민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뭐 수학을 한 1주, 2주 더 해본다라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학을 좀 해보고 예.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예. 영어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편입 시장 안에서는 인문계 편입보다는 자연계 편입의 기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경쟁률도 많이 낮아지고 하는 메리트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가능성을 아예 없애지 말고 좀 도전을 해보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하자면 네. 그동안의 자신의 인생에서 가지고 있었던 수학에 대한 자기 재능 이미지에 너무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말고 일단은 열어둔 마음으로 네. 청강이든 뭐든 네. 한번 들어보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수학적 재능이 정말 없는 사람인지 있는 건지를 파악한 후에 결정 내려도 늦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수업은 청강으로 쫙 열려 있나요? 뭐 제 예를 거는 들어서 네, 요청 주시면 네. 얼마든지 가능한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네. 한 일주일 정도는 얼마든지 한번 들어보고 상담도 해주시고 결정 그럼요. 가능하다. 네. 이것도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맛을 보는 거죠 일단. 네. 그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늦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또 노베이스 학생들도 기가 막히게 예. 네, 이해시키기 때문에 예. 네, 걱정하지 말고 도전을 일단 해봤으면 예. 좋겠어요. 그럼 좀 편입 수학에 대해서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좀 상담을 받고 싶은 학생, 뭐 그것이 글이든 뭐 이렇게 네. 혹시 그런 좀 소통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출강하는 학원 쪽에 문의를 주시는 게 제일 빠르고 예. 강남 노원, 그다음에 신촌 그리고 신촌 다안과까지 출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학원에 전화하셔서 강승 교수님 상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정을 잡아 주실 거예요 학원에서. 그러면은 얼마든지 상담할 수 있고 예.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제 문과로 준비를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기웃기웃대면서 저 수학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문턱이 낮으니까 적극적으로 상담 요청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무료 특강이나 이런 걸 수강을 하시면 홈페이지 상에서도 질의응답 게시판에 남길 수 있을 거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스틴 선생님께서는 네. 문과는 영어죠. 네. 이과는 영어와 수학을 둘 다 보는 대학이 있고 네. 수학만 보는 대학이 있는데 수학만 보는 대학보다는 네. 영어와 수학을 둘 다 보는 대학을
선택함으로써 경우의 수를 늘려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네, 왜냐하면 일단 뭐 최상위권 학교라고 부르는 서성한 뭐 이런 학교부터 출발해가지고 보통의 일반적인 대학교의 편입이 편입영어, 편입수학 같이 시험을 보는 걸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당연히 좋고, 뭐 다만 뭐 시기적으로 뭐 시간이 너무 없다. 네, 그래서 뭐 6개월 만에 나 뭔가 편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수학만 보는 학교가 있거든요. 중앙대, 가천대, 뭐 세종대. 그 다음에 영어는 토익으로 대체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경희대, 뭐 과기대 이런 정도를 좀 제한해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붙으면 너무 좋고 뭐 아니면 사실 뭐 아쉽지만 1년을 더해서 편입영어 같이 얹어가면 이미 수학을 한 바퀴 돌렸기 때문에 가능성이 별로 넓어 이런 식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뭔가 1월이나 3월이나 시작을 하신다라면 같이 하는 게 좋고요. 사실 7월에 시작해도 같이 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어가 너무 또 베이스가 너무 부족하다 이러면은 이제 영어를 버리고 수학만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도움 되겠네요. 이 말씀들이. 네. 당연히 우리 편입 수학하면 강승훈 선생님이시지만 네. 또 강의라는 것 자체가 네. 학생에 따라서 호불호라는 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 네. 내 강의가 안 맞는 학생들이 있다면 네. 내 강의 말고 네. 혹시 추천해 주실 다른 편입 수학 선생님이 계신지 예. 일단 이제 타사 가능합니다. 에 예. 있는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하고 계신 예. 그 장황수학이라는 예. 분이 두 분이세요. 예. 이 두 분이 이제 합이 굉장히 잘 맞아서 예. 한 분은 상위권 전남, 예. 한 분은 이제 인서울 전남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뭔가 빈틈이 없기 때문에 좀 내가 상위권을 대비하고 싶으면 그 안에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갈래가 있어서 여기서 들으면 되고 그러니까 베이스가 없으면 또 이쪽을 들으면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호불호 없이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분께 네. 보내는 네. 간단한 영상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1등을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시고 또 서로 좋은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부를 들어가 볼 건데요. 진짜 우리 학생분들 초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강승훈 선생님께서 실제 편입 수학에 관한 시범 강의를 지금부터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이 시범 강의를 보시고 내가 편입 수학에 적절한 재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학생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범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행렬이라는 걸 배워볼 건데 요거는 교육과정에 최근에 다시 들어왔어요. 이제 원래는 사라졌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뭐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등호나 부등호를 가지고 수학 문제를 해결하듯이 이런 행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식의 개수가 많거나 뭐 미지수의 개수가 많거나 하는 것들을 잘 풀 수가 있더라 해서 오늘은 행렬의 정말 간단한 용어에 대한 정의들 하면서 내용들을 좀 쌓아놓은 다음에 문제 한 개만 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행렬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볼 건데 요거는 일단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냐면은 숫자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2, 뭐 1, 아무거나 써볼게요. 0, 1, 2. 그럼 얘가 이제 직사각형 모양으로 숫자가 배열이 된 건데 이걸 하나의 행렬로 쓸 거면 크게 이렇게 괄호에 가둬줍니다. 그럼 얘가 이제 하나의 행렬이다 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대문자 알파벳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뭐 A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 가로줄과 세로줄이 생기는데 왜냐면 이제 모양이 직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네. 각각의 가로줄을 뭐라고 부르냐면 행이라고 부르고요. 세로줄을 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행이 2개고 열이 3개니까 2행 3열의 행렬인데 써줄 때는 행과 열을 순서대로 이렇게 쓸 건데 곱하기로 이어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름이 뭐냐면은 바이. 이기 때문에 2 by 3 이렇게 읽어주면은 이게 행렬의 사이즈의 개념이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호 처리하면 이게 하나의 행렬의 단위가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뭐 써먹힌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선형대수 점점 배우면서 알아갈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 위주로 좀 볼게요. 그러면 이 모양이 만약에 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했는데 행과 열의 개수가 같으면
정사각형의 모양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네. 그 모양의 행렬은 따로 정방행렬 또는 정사각행렬을 부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3x3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1, 2, 3, 4, 5, 6, 뭐 7, 8, 9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면은 행이 3개고 열이 3개니까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행렬은 모양이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3차 정방행렬 또는 3차 정사각행렬을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써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3x3면 3을 가져와가지고 3차를 말하는데 뭐 4x4면 4차, 2x2면 2차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정방행렬 아니면은 3차 정사각행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정방행렬이 되면은 좀 특이한 게 추가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요. 이 대각선의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주대각선이라 불러요. 주대각선이라고 부르면 사실은 이게 정방행렬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대각선입니다. 이게 끝에가 아다리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존재할 수가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은 사실은 성분 또는 원소 이렇게 불러요. 집합대처럼 원소라고 부르는데 이 대각선 위에 걸려있는 원소들은 대각 원소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행렬의 규칙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일 건지를 정의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으면 이제 우리는 이 행렬을 만들었으니까 이 안에 연산들을 부여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덧셈과 뺄셈과 곱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정도를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요. 연산을 좀 부여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A는 뭐 1, 2, 3, 4 B는 뭐 2, 0, 1, 마이너스 1 C는 1, 2, 3, 4, 5, 6 아무거나 잡았을 때 각각 얘는 2x2, 2x2, 2x3라고 부릅니다. 행과 열의 개수에 의해서 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고 여기서 자 이렇게 두 개를 더해볼 수 있는데 이게 느낌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각각 짝을 맞출 것 같아요. 그죠? 이 같은 자리끼리 더할 것 같은데 네. 그 느낌대로 더하면 됩니다. 3, 그다음에 2 더하기 0은 2 해가지고 그 자리 써주시고 더하면 4, 그다음에 3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고 대신에 이게 사이즈가 다르면 이렇게 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왜냐하면 이쪽이랑 더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요. 자 만약에 행렬의 숫자를 곱할 거예요. 3a. 그러면 이 모든 원소에 이 숫자를 다 곱하면 돼요. 그래서 3, 6, 9, 12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지으면 행렬끼리 덧셈과 행렬의 이걸 스칼라 곱이라 하는데 숫자를 곱하는 거를 했는데 사실 행렬끼리 곱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사칙 연산에 관련된 게 있으면은 사실 행렬만 갖는 또 다른 연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뭘 소개할 거냐면은 트랜스포즈라는 연산을 소개를 할 건데 자 만약에 A에 트랜스포즈라고 하면은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은 트랜스포즈의 T를 따와가지고 여기 오른쪽 어깨에다가 착 써주면 돼요. 그럼 이제 A의 전치 행렬 또는 A의 트랜스포즈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전치라고 불러요. 이 트랜스포즈를 전치됐다라는 게 이제 행과 열이 교환되는 건데요. 이 규칙에 의해서 계산되는 거는 A를 보면서 행들은 열로, 열들은 행들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1행을 1열로 가져오면은 1, 2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행을 2열로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배치됐을 때 사실 제가 의식적으로 1행을 1열로 2행을 2열로 가져왔는데 알아서 1열은 1행으로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열은 2행으로 가 있게 되어요. 그러면서 알아서 행과 열이 바뀌는 거니까 이 전치 행렬의 계산은 순서대로 그냥 행들을 열로 세워만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보면은 C에 대한 트랜스포즈라고 하면 얘를 가지고 1행을 1열로 2행을 2열로 가져오면 알아서 1열은 1행으로 2열은 2행으로 3열은 3행으로 그래서 이런 규칙에 의한 연산들을 잘 할 수 있으면 일단은 좀 기본적인 행렬에 관련된 연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렬에 관해서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저 다행이다. 편입수학 자신 있습니다. 네.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편입수학에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 확실히 차분하게 엄청 잘하시는 그런 스타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학생들
분들의 이런 네.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는 감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혹시 학생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편입 수학을 고민하신다면 에듀윌 편입으로 문의를 주셔서 저의 맛보기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상담을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그렇게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잘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시험 이름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많은 학생분들이 고민하는 시험이다. 뭐 이런 방증이 되겠죠. 이 시험에 관한 철저한 해답을 드린 한국사 전문가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한국사 전문가